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비가 왔는데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죠. 조금 비가 그친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고요. 하늘에 계신 또 우리 땅에 계신 천지인의 조상님을 잘 모셔야 우환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상 모시기 전통이 매우 깊었었죠.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시대 때 조상 모시기 제도가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 부유한 집안에서는 조상 모시는 사당을 이렇게 별도로 지어서 무당에게 맡기고, 그 시절에는 불교가 오기 전이니까 스님들이 안 계셨고요. 제사장, 선덕여왕, 그 밑으로 무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무당에게 맡기고 제를 모셨습니다. 제가 충북 청주였는데, 저희 어렸을 적에 살던 집에도 작은 사랑채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늘, 어머니 하니까 또 징하죠. 어머니께서 늘 정성으로 관리하시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반 서민이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신주단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주단지라고 하는 이렇게 항아리 단지를 안방에 높은 곳에 두고 제사를 지냈지요. 왕부터 저 국민 아래까지 조상 모시기에는 상당한 공을 들인 것인데, 그 이유는 하늘의 조화, 자연의 순응하라는 이치입니다. 이치. 나라나 가정이나 사회나 우환이 없게 하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며, 집안에 제를 모시고, 여기 제는 요런 제죠. 그 불교의 제가 아니고요. 제를 모시고 자손들을 편안히 살라고 조상을 모시는 것이니, 못 사는, 어렵게 사는 집안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잘 사는 집안은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니, 조상을 정성으로 모시면 편안한 대로 풀리게 됩니다. 또 특히나 조상묘를 쓸 때 풍수지리에 따라 어떻게든 명당에 모시려는 집안은 명당,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명당을 찾는 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이 대다수입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돈이 되고 장수하며 집안에 인물이 난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있는 집안에서는 제를 지낼 때 재물을 풍성하게 차리게 됩니다. 단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차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감자, 요새 흔한 감자 고구마도 굉장히 귀했었습니다. 그러면 있는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잘 차려갖고요, 주변에 나누어서 배고픈 거를 없애라는 의미로 풍성하게 차린 겁니다.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풍수 하면은 한국이나 중국만의 고유한 풍습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 서방, 유럽, 미국 대단합니다. 풍수의 그 사람들은 열강, 환호 그 자체입니다. 정말 그 CEO들 사무실에 가잖아요. 정말 누구 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 있죠. 그림을 어떻게 어느 데 붙일까, 어느 그림을 붙일까, 책상을 어떤 위치로 붙일까, 애들 잠자는 데는 어떻게 할까, 커튼은 무슨 색으로 할까, 나갈 때 올해는 대통령의 행사를 해야 될까 말까, 트럼프하고 멜라니아하고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멜라니아는 빠졌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보는 순간 풍수가가 옆에서 조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 환호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은 풍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풍수하면 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땅 하면은 다툼이 있죠.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자기 것이냐, 큰 집 거냐, 작은 집 거냐. 박사님네도 그 대단한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요즘에 와서는 엄청난 건데 그거 형님이 가주시오. 이렇게 소유권이 땅에는 따르게 됩니다. 땅 관련하여 우리가 딱 하면 땅 하면 법적 분쟁이 금방 일어나죠. 여기서 제가 이제 1학년 다니고 지금 6개월 다녔기 때문에 방학이거든요. 시험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특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민법이 뭔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살짝 엿보기를 하겠습니다. 민법은 상식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출생 신고를 하고 이름을 가지는 것부터 학교에 가고 계약을 맺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리고 결혼하고 재산을 남기는 과정까지 모두 민법의 영향을 받으니 민법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면은 괜히 무서워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행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대부분으로 이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거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거나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 물건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일상생활을 정리해주는 규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여 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지고 물건을 살 때 돈만 건네고 물건을 못 받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도 있죠. 결혼하고도 혼인 계약서 그거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아니죠. 그런 거부터 이는 사람과 사이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상식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이니 이렇게 서로 믿고 거래해주는 기반인 법이 있어서 믿음의 사회가 가능하니 민법의 물권편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에 집이나 자동차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민법의 물권 규정이 있기 때문이요. 민법의 채권편은 약속과 거래 관계를 다룹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손해배상 규약 같은 내용이 채권편에 담겨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은 친족편에서 다루게 되니 혼인, 이혼, 친권, 양육권처럼 가족을 이루는 것과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주로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민법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몰랐던 것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있었기에 혹시 저와 같이 모를 수도 있다는 분이 계시기에 조금은 빠르게 제가 오늘 민법에 대한 권리 규정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 어쨌든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저는 되리라고 보며 자 잠시 민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에 발전하게 하는 데는 결국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함께 백중천도제 합동천도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비오는 날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네. 뭐 비 피해는 많이 없어야 됩니다만은 네. 제가 비를 참 좋아해가지고 오늘 비가 오니까 저는 이 강아지들이 눈 오면은 그냥 네. 눈에 그냥 파닥파닥 뛰어다니듯이 저는 비만 오면 이렇게 네. 마음이 좀 설레이고 네. 우울한 마음이 아니고 네.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서울에 비가 많이 예.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 동기 감흥은요. 박사님이 기분이 좋으면 자택에 계신 우리 공주님도 기분이 좋고 여기서 기다리는 우리 신도들도 기분이 좋고 신도들과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저 또한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동기 감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기 감흥은요 여러분 기운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무. 기운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같은 물건을 살 때도 좋은 물건이 내 눈앞에 뜨게 되고요. 건강해집니다. 환자들한테 가서 기분을 좋게 하는 이유가 건강해지게 하고, 건강이 바로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의 큰 단위는 우리가 재물을 만드는 기운이고요. 그래서 재물을 만드는 방법에도 동기감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돈은 속물이 아니다. 돈은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지 돈도 나를 따라와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을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부싸움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왜? 비가 오면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비를 싫어하는 분이 있고, 왜 이렇게 찝찝해? 나가려고 하니까 흰 옷을 입고 가는데 왜 흙탕물이 튀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부부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비 때문이 아니고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큰 이유는 거의 자녀고 뭐고 아니에요. 자녀와 싸움도 결국 돈 때문입니다. 아마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번 안 해보지 않은 부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운 적 없어. 자녀 때문에 싸웠어. 바로 거기를 분석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강남에 학원에 보낼까? 자녀를 그냥 서울에서 안 키우고 돈 없어도 미국에 하버드로 가서 보낼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것도 결국 원인은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 곳이 많고 가진 게 적은 것이 돈입니다. 돈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은요, 원 없이 돈을 한번 써봤으면 하는 그 소원이 생길 것입니다. 저 신도분이 살짝 이렇게 박수를 치네요. 같이 맞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돈은 언제 모여서 펑펑 쓰는 건가? 펑펑 쓰지는 못해도 돈이 모자라서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은데,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건강하고 재물입니다.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지키는 거고 재물도 어렸을 때부터 지키는 건데, 누가 주식하라 주식하라 막 했을 때 안 했으면 그 사람은 버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장수한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뭘 투자하실 때요, 충정로 월강사 지장보살님 앞에 있는 저 법주한테 물어보시고요. 자식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싶은데 집을 산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주지 말라고. 왜냐? 우선 나를 생각하라. 재앙을 맞이할 거냐? 돈 없이 재앙을 맞이할 거냐? 자식이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할 거냐? 아시겠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시오. 건강을 사랑하듯이. 박사님은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그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예. 드려서 딱 생각이 났는데, 네, 어떤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 지갑에 네, 돈을 새 돈만 넣어 다니더라. 근데 그 새 돈만 넣어 다니는 사람들이 네. 돈을 많이 벌더라고. 그러니까 돈도 사랑해줘야 돈이 모여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돈 그냥 꾸게 해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고 뭐 지갑에 막 너덜너덜한 돈 넣어 다니면 돈이 안 붙어. 그리고 뭐 돈 재앙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한때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게 네, 이 장동혁 대표를 이 괴롭히는 이 원로 정치인들, 이 원로 정치인들 또 이 원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 좀 뿌리도 찾아보고, 네, 예, 사주도 보고 도대체 왜 이럴까? 특히 이 우리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조갑재 대표, 네, 조갑재 네. 대표,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였고, 과거에는 이제 월간 조선 편집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호 5선 국회 은평구에서 5선을 했던, 지금은 은평구는 거의 뭐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만 5선 국회를 했던 이재호 네,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지난 시간 잠깐 다뤘던 이 저기 권영세 의원, 네. 권영세도 이제 5선 중진인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느닷없이 사실은 지금 장동혁을 공격하는데, 장동혁을 공격해도 네, 아니 20대 청년들이 날리는 이제 우리 권투나 격투기, 네. 혹시 권투나 네. 격투기 좋아하세요? UFC 같은 거? 네, 저는 다 좋아해요. 네. 근데 그 격투기 보면은 사실 20대가 제일 승률이 높잖아요. 네. 제일 힘이 셀 때니까. 네, 격투기 선수 중에 40대 넘어가면 격투기 선수 없어요. 권투 네. 선수도 없고. 근데 지금 이분들 네. 뭐 5선 국회의원하고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내가 봤을 때 그건
나이대가 한 80 가까이 접어드셨을 건데 네.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뻔짓 날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흘러간 방안은 물을 다시 돌릴 수 없다. 네. 그 힘없는 분들인데 왜 이 장동혁이를 못 잡으면서 안달이 날까? 그래서 이분들 도대체 사주는 어떤지 또 이분들의 조상분들은 또 어떻고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들 이제 한동훈계가 사실 힘을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계가 장동혁이 사퇴하라고 막 괴롭히다가 이제는 뭐 이러다 자기들 목 날라가게 생겼어 지금. 네. 왜 장동혁이가 안 쓰여주고 2년 뒤에 총선에서 공천 못 받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 민주당도 이제 뭐 정청래하고 그 김민석이가 공천권 가지고 사실 싸움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분들 사주는 어떻고 일단 뭐 조갑재, 이재호, 권영세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풀면서 우리 궁금증 한번 풀어보죠. 힘없는 사람들 때려도 장동희 눈알 깜짝 안 했기 때문에 왜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이제 이 조 씨는 을류 병술 병인인데 이렇게 올해 병오년에 이분이 그 무인대운에 와 있네요. 무인대운에 와 있는데 이 호랑이 병인일에 무인대운에 와 있는데 인호가 합치고 올해 병오년에 인호가 합을 하면은요 말을 탄 장수가 말을 탄 장수의 손에 호랑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여기서 이제 굳이 호랑이는 우리가 장동혁을 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타는 겁니다. 조갑재가 말을 타고서 호랑이를 팍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인호가 겹치면요 호랑이를 탁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건 자연이니까 조갑재 이 사람이 노인네가 무슨 호랑이를 타겠어요. 자연의 글씨를 자연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를 막 타고 가서 이 사람이 장수라 탁 장동혁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어떡하냐 말이 돌부리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유술 여기 인유가 원진이 되니까 유술. 그래서 호랑이를 탄 말의 장수가 말이 돌부리에 걸려서 장동혁이를 딱 치려고 하는데 지가 말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거 아유 참. 이렇게. 그래서 장동혁에 대해서 뭐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젊은이한테 인호니까 젊은이한테 망신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멈춰 주시고요.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근데 참 조씨 하면은 이 사람이 풍양조씨도 있지만 이 사람은 여기요. 이내가 한물하니까 조씨가 풍양조씨도 있지만 조씨 말고 또 하만조씨인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병술은 제가 이제 조금 옛날에 이제 제가 불자 생활하면서 그 조용기 박사님 여의도에 그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나 한번 싶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연설을 뗐더니 쩌쩌 이렇게 약간 다리 조금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흔들면서 샤샤 이렇게 하는데 야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제 그쪽 나라로 가셨지만은 그 하만조씨 아마 그때 그래서 제가 하만조씨를 기억하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뵈러 갈 때 풍양조씨인가 무슨 조씨인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만조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하만조씨인데 이렇게 하면 이분이 원래는 옛날에는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태어나면 그냥 한 마을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추풍낙엽처럼 조선에도 살고 프랑스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미국에도 사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큰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중국이나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땅이 좁다 보니까 발길질을 어디다 할지 몰라갖고 장동혁한테 하는 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네요. 이 조갑재 대표는 네? 이 과거에는 정말 보수 농객으로서 네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돌변했죠. 정치적 이념 노선이 달라지고 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많은 뭐 손가락질까지는 아니지만 네? 미움을 받고 있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갑재닷컴이 이게 유튜브 시장에서 보수 채널 중에서 굉장히 초창기 때 네. 이 성장했던 네. 이 정규재 주PD 했던 네.
꽃하고 네. 쌍벽을 이룰 정도 잘 성장했는데 네. 무너졌죠. 네. 예, 왜냐면 이 보수가 갑자기 이 돌변하니까 네. 보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좌파들의 특징은 이 김어준을 따르는 그 많은 그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 조갑제닷컴 구독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왜냐면 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이 조갑제 대표의 이런 그러니까는 자기 자리를 누군가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게 이탈. 그럴 수도 있는 줄 서기를 이리 하지 말고 초반, 저리 하지 말고. 우리가 예.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잘 나갔다가 예. 이제 탁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잘 나가도 딱 정체되거나 부도위기에 몰리면은 네. 좀 뭐 극단적인 방법을 예. 선택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초를 폈습니까? 네. 그러나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초가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아직은 줄서기를 이리저리 옮기지 않습니다. 응? 이리저리 옮길수록 손실이 나고요. 그러네. 뭐 죽음이 내 모가지에 들어오면 나도 어쩔지 모르지만 응?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은 저 천일초 키기 전에는 건강초도 그렇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서 쭉 와서 박근혜 윤석열까지 왔는데 이리저리 가면은 그렇게 할수록 더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그냥 줄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 절개를 지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네요. 옛날에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었잖아요. 감히 이런 사람을 뭐 사육신과 생육신에 지킬 건 아니지만 사육신의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제, 유승원, 유성원 또 그 저기 김시습, 생육신 참 김수습도 있고 그 하만조 씨예요. 조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지 외운 거 있잖아요. 벼슬을 버리고 철계를 지킨 사람 중에 육인의 조려가 있다. 하만조 씨의 시조죠. 예, 조례가. 시조. 아, 박사님 너무 잘하셔서 박사님 앞에서 뭔 얘기를 못해. 정인지, 남효원, 김시습, 박사님 김시습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1시간 더 얘기해야 돼요. 어흥도 여러분 유명한 요즘에 박신문, 신문, 조려, 하만조 씨의 조려가 있습니다. 조갑존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생육신 벼슬을 내리고 철계를 지킨 육인조 조려가 시조이고 정인지, 남효원, 김시습, 엄홍도, 박신문, 조려. 야, 과거에는 보수의 농객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을 텐데 저도 이분을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육신은 예. 그 세조 네. 수양대군이 네. 단종을 죽이죠. 네. 왕권을 빼앗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 생육신들은 자기들이 배설을 벌이고 네. 그냥 우리는 불사이군 2명의 네.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고 불사이군. 네. 그런데 이 조갑제 선생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예. 뭐 장동혁이를 2028년도 공천 배제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해 시켜야 될 1번이다. 아. 그리고 그 장동혁이 1번을 돌에다 새기겠다. 너무 이거 진짜 악담이죠. 악담. 돌에다 새길수록 더 강해지네요. 자, 예. 다음은 이재호 한번 볼까요? 예. 이분도 이제 갑신, 정축, 경진, 사주는 아주 우수합니다. 사주는 우수한데 이 축의 고가 여기에 있네요. 축의 고가 있으면 여기도 고향을 떠나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원래 미국에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운기에서는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성씨를 이런 사람들은 성씨를 바꿔 살거나 어머니가 2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살던 고향을 흔적에도 없이 지어야 하는 어떤 일이 생깁니다. 팔자에서. 그래서 살던 고향이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도 이 사람이 요 간목은 원래 강원도인데 경북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거 간목은 강원도거든요. 경북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주소 등록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 경북 영양으로 돼 예, 있는데 그 축의 경금은. 근데 원래 이 간목은 지금 태어나신 강원도. 데는 이 강원도 오, 강릉군 오, 오. 목호에서 태어났죠. 네.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신기해 참 네. 팔자가 예. 그래서 네. 이분은 원래는 강원도인데 원래 네. 태어난 데가 제일 태어난 곳이 이제 사실 고향이 되는데 네. 강원도 분인데 태어난 데는 강원도 태어났는데 등록은 경상도에 등록이 되어버리니까 예, 팔자가 그래요. 예, 그렇게 그래서 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진대운에 와 있네요. 무진대운에 와 있는데 무진대운에 와 있으면 이 진이 진. 자, 여러분 진흙탕에서 서로 씨름을 해봐 보십시오. 진흙탕에서 씨름을 하면 승자도 없고 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만 빠집니다. 둘 다. 권투나 뭐 아까 말씀하신 박치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진진에 이런 기운이 있으면은 용이 못된 이무기는 심술만 남는다고 했으니 서로 심하게 다투는 양상을 낳는 결과를 낳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늘상 얘기지만 보수에 부르는 내부의 반란으로 자중질환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왜들 그렇게 총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5선 국회의원이지만은 네. 본인은 그 민중당 출신의 그 노동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데모하신 분이야. 데모 그래 죽긴 파. 길거리에서 그 저기 장애 투쟁하신 분인데. 네. 근데 장동혁이 지금 장애 투쟁 잘하고 있는데 그걸 네. 가지고 너 하지 말고 뭐 배짜라식이냐? 너 당대표 내려놓고 국회의원 사퇴해.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뭔 승리요? 그리고 2028년도 게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동희 너 참패해. 제가 볼 때는 2028년도 어떠세요? 국민의힘 참패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떠세요? 아 저기 화무 12일옹이라고 하고 달도 참은 기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가 쫙 내려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되다가 지금 땅끝까지 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깜빡하게 땅끝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일밖에 없습니다. 저 2028년도는 무신년도인데 무신년도 여러분 이거는 다 틀림없이 부처님 세계에서 장동혁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윤석열, 장동혁을 딱 찝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현재 보수의 대표 주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요. 2년 후에는 점점 더 보수가 살아나고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두고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윤석열 꺼내라 마라 이제 이 소리가 무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천일초를 키는 거는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께서 아프지 말고 죽지 말아라는 의미로 암적인 존재를 부르다가 지져서 없애는 그런 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난리가 나서 이거를 갖다가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예.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권영세 네. 지금 5선 현직 국회의원인데 네. 잠깐 이분도 이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막 총질을 가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분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입니까? 야, 이분 어디 보자. 팔자로 보면 이게 본인은 이게요 굉장히 팔자가 좋은데 이게 안동권 씨가요 옛날에는 저 사료를 찾아보면요 박사님 안동권 씨가 그 신라시대 말 있죠 김씨 신라시대 말에 예. 왕실에서 이렇게 분가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권 예. 씨가 그래서 고려 시대에 이렇게 태조 안건으로부터 권 씨를 최초로 이렇게 사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씨에서 권 씨로 옮겨 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자긍심으로 여겨야 하는데 지금 정치계에서 김씨에서 권씨로 옮겨 타는 건 어마무시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환승하는 것이 근데 뼈대 있는 가문에서 보수에서 저 이상한 저쪽으로 갔다가 환승을 하려고 하는 듯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뼈저리게 뼈대에 있는 가문의 집안에서 뼈저린 실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 그러는지 모르겠노? 노 하면 안 되겠네? 와 그러노? 와그라노 하면은 요즘 조국으로 와그- 화내겠네. 네. 화내겠노가 되겠네. 화내겠노. 권영세노? 예. 와 그러노? 예. 김씨에서 왕씨 저 태조에게 권씨로 이렇게 사승을 받은 거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환승을 하는 건데 지금 보수에서 저쪽으로 환승을 하려고 하는 거는요. 와그라노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그러지 마시노. 그래서 생육신과 우리가 사육신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조그만한 그 기운에 의해서 이리 왔다리 저리 왔다리 하면요, 결국 나는 거는 손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민중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천일초를 켜고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데, 아니 그동안 나라에서 몇 선 5선씩 하고 몇 선씩 하고 해서 그만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면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홀라당 저쪽으로 가고 비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요. 자기 얼굴, 제가 여기다 거울을 갖다 놨습니다. 본인 장동혁을 손가락 하기 전에 본인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이 뭐 잘못한 건 없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이 그만큼 5선이다 3선이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배려했으면 조금 장동혁이가 뭘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장동혁한테 지랄 발광할 일입니까?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맨날 하심으로 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받지 않겠습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하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서러움, 힘겨움이, 아픔, 두려움, 걱정 같은 것이 쌓였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부처님 전에서 가피를 받으면서 지 혼자들 가피는 받아놓고 이제 와서 멀어졌다고 장동혁이를 발길질 하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그와 비슷하다 보는데 사람들은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셨다가 백중대 조사님께, 지장보살님께 가피를 내려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두움과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거를 평안하게 이끌어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게 있다면 해방감에 꼭꼭 숨겨놨던 감정들을 속 시원히 틀어내놓는다면 지혜가 솟아나게 됩니다. 결국 해결책을 얻는 것은 언제나 기도이기 때문에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누군가들한테 지랄 발광한다고 제가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말을 쓸게요. 윤석열 천일 촛불 초기도 초발언 올리며 백중천도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